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이죠? 이제 이틀만 또 하면은 주말이 오니까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자로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달러의 패권을 몰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브릭스 쪽으로의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브릭스의 힘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브릭스는 내수 시장이 점점 탄탄하고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점점 G7에서 이머징 국가 E7으로 파급 효과가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국가는 수조 달러의 시장, 스위프트 시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리플 XRP 채택을 촉진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겠죠? 그 금융기관들이 XRP를 채택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그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라고 불리우는 수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먼트 솔루션을 계속 구축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정도에 리플 페이먼트가 발표가 되면서 X 커런트, X 래피드에 이어서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페이먼트, 리플 페이먼트가 출범이 되면서 리브랜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 유동성이라는 리퀴디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슬슬 변화하고 있는 그 금융의 망 50억 달러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웹3 금융 플랫폼 회사이자 거래소이죠. 이 업홀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의 리플의 컨센서스 레저, 합의 원장뿐만 아니라 AMM이라고 불리우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 또한 구현되고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암호화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업홀드와 손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리플의 CTO를 필두로 한 기술진들이 덱스,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기술 또한 XRP 레저의 생태계로 가져온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금융망과 융합되면서 전 세계 수조 달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브릿지 커런시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비전을 보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업홀드를 통해서 XRP 토큰을 지원하는 이 자체 보관 지갑 또한 출시가 됐던 이력이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업홀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을 지불할 수 있고 채택할 수 있도록 점점 유동성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업홀드의 CEO가 뭐라 그러죠? 유명 금융 대기업이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완전히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이 XRP를 채택하면서 쟁여둬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겠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요,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XRP를 사용하는 그 기업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업홀드의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리플과 손잡으면서 XRP에 대한 창구 역할,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이 슬슬 진짜로 XRP를 통해서 송금하는구나를 알 수밖에 없겠죠. 이 ODL이라고 하는 On Demand Liquidity를 통해 대륙간 전송에 이 XRP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줄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말레이시아의 자금이체 기업이죠, 이 트랭글로와 일본의 SBI 그룹을 통해서 점점 뿌리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의 니움이라든지 2C, 2P 뿐만 아니라 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트랭글로 역시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트랭글로를 통해서 XRP를 활용하는 그 리플 기반 송금이 연간 17배가 증가했다라는 이런 기사 또한 뿜어져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트랭글로를 통해 SBI 그룹을 통해서 리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로 가치를 이동하는 부분, 조금씩 대중들에게도 공표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동아시아권을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알리페이 역시 트랭글로와 니움과 손잡으면서 2C, 2P까지 손잡으면서
리플의 국경 간 결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페이먼트 솔루션이 원 솔루션으로 완전히 인테그레이트 되는 그 상호 운용성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뱅가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 그 블랙록 출신의 한 고위급 임원을 새로운 CEO로 영입한다라는 부분, 아직까지 뱅가드는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척을 하고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스위스의 UBS라든지 미국의 JP모건, 웰스파고 뿐만 아니라 US 방코프라든지 로스차일드 그룹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뒤에서는 매집하고 있다는 현황을 포착했었죠. 이제 슬슬 빅4 안에 드는 그 뱅가드 그룹 역시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제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은 한 대학교에 투자했네요. 모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투자하면서 점점 유비리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사가 유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거 아세요? 여기 보시죠. UBRI. 유불이라고 저는 읽고 있는데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까지 확장이 되면서 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대학교에 리플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너희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미래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리플과 함께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벌써 전 세계 유수대학 50개 이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문대와 이미 손잡고 있다라는 거 참 신기해요. 그쵸? SEC로 그렇게 누르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니들은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고 하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리플사를 잡아대면서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유수대학에 투자를 하고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면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의 코리안 유니버시티 고려대학교가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카탈라이트 리서치의 대표님이 연세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이제 곧 이곳에 연세대학교까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흘러나오는 대학교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죠.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등등 아이비리그라고 불리우는 대학교들이 리플과 손잡고 있다라는 거 여기도 보이죠? 지난 6년 동안 이 리플의 UBRI 프로그램, Universal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 이 유브리를 통해서 차세대 블록체인 엔지니어를 위해 중요한 기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6개국 50개 이상의 대학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요. 600개 이상의 신규 또는 확장 핀테크 과정을 통해서 1,500개 학습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는 아까 기사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모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약 105만 달러 규모를 투자했네요. 이제 점점 이 미국의 역사적 흑인 대학 HBCU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점점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준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 미국의 역사적인 흑인 대학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함께 그 유브리 프로그램이 점점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도 등재가 되어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도이차방크가 나오고 있네요. 독일의 1위 금권 산업은행의 대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싱가포르의 통화청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이 가디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장 RWA라는 시장, Real World Asset이죠.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토크나이제이션,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도이체방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리플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볼까요? 리플이 BIS와 함께 스위프트에 합류했을 때 그들은 역시 마스터카드와 이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BIS의 공식 문서에도 도이체방크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앙은행, 호주, 프랑스, 미국, 브라질 굉장히 많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 중앙은행들, 결제 시스템 회사들이 미래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리플과 함께 미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준비시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이차방크의 모체가 되는 하나의 그룹이 있거든요. 바로 이 도이치 베르제라는 그룹입니다. 도이치방크를 품고 있는 하나의 모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역시나 이 도이치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미래의 토큰화된
있는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점점 그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역시 HQLAX라고 하는 이 그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HQLAX라는 단어와 로고만 봐도 어떤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HQLAX라는 그룹은요, DLT라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면서 레포 산업에 획기적인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혁신적인 금융기술 회사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포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HQLAX는 분산 원장 기술, 그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하면서 레포 산업에 조금 더 혁신적인 부분을 일구기 위한 하나의 금융기술 회사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도이치베르제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미 HQLAX를 명시하면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QLAX의 기관 주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금권 세력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 도이치방크의 모체가 되는 도이치베르제 그룹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권 시티라든지 JP모건, 골드만삭스, BNI 멜론까지 들어가 있고요. 암호화폐 최대 컨소시엄 리플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R3 또한 들어와 있고요. 얼마 전에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약 4,000주를 가지고 있는 UBS 또한 들어와 있고요. 그와 병렬적으로 함께 가는 스위스의 금권 크레딧 스위스 역시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 네덜란드의 1위 은행 ING 또한 보이고요. 그 옆단에는 캐나디안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의 대형 상업은행 또한 자리하고 있네요. 독일의 1위 은행이 있으니 당연히 코메르츠 뱅크라고 하는 독일의 대형 금권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프랑스의 최대 금권 BNP 파리바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이 HQLAX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리플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섹터를 준비하고 있다. 이 레포 산업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어떤 블록체인이 쓰인다고 했죠? 제가 JP모건의 JPM 토큰 오닉스 블록체인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JPM 코인은 브로드리지를 통해서 DLT 레포 플랫폼 결제에 사용된다라는 거. 레포가 근데 뭐예요? 모르실 수 있겠죠? 레포는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이름이 조금 어렵죠? 영어로는 Sales and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은행끼리의 내부망이에요.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주고받는 것을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레포 거래, 레포 시장 혹은 RP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은행끼리의 내부망 채권 거래구나. 이제 은행들끼리도 돈을 주고받을 때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그 안에서는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안에 있는 JPM 토큰을 쓰기로 이미 확정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 브로드리지에 대한 분산 원장, 레포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코인을 쓴다고요? JPM 코인을 쓴다고요. JP모건의 미국의 1등 금권이니까 너희가 하나 대표로 내 오닉스 블록체인의 JPM 토큰은 은행끼리의 내부망을 맞도록 하는 그 플랫폼 토큰으로 JPM 토큰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오닉스 블록체인 공식 홈페이지 JP모건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역시나 레포 트랜잭션, 은행 간의 내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JPM 토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주셔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기사 봐가지고 타임님 근데 JPM 코인이 그 리플의 XRP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JP모건 굉장히 힘센 은행 아닌가요? 타임님 리플이 그 SEC 소송 끝나면 이번에 JPM 코인으로서 또 둘이 싸울 수도 있다라는데 JP모건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타임님 근데 JP모건 암호화폐가 리플의 킬러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부터 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네요. JMP가 아니라 JPM 코인이죠. 이런 미디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수조 달러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국경 간 결제에서는요, JPM 오닉스 블록체인 그거 못 씁니다. 이미 XRP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 JPM 토큰은 레포 시장이라고 하는 은행끼리의 내부망 결제를 하기에 섹터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국경 간 결제 시장과 레포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통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하나 문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도이체방크를 통해서 나온 문서이자 2018년 7월에 나왔던 문서네요. Financial Intelligence Guide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돈의 움직임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하고 있는지, 어떤 연사들이 나와서 어떤 회사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말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ISO 2002 이때부터 나와 있었구나. 뿐만 아니라 Distribute Ledger Technology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네.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는 부분에 어느 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쓰는지 이미 BIS의 공식 문서에서 확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문서 그대로 좀 가지고 왔고요. 이 고위급 임원이 어떻게 또 떠들어대는지 한번 지켜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산 원장 기술 역시나 리플 회사를 언급하면서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2018년서부터 이미 손을 잡고 있었구나. 리플렛 회원 중 다수가 이미 그 솔루션을 생산하고 채택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 또한 언급이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산탄데르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엑스 커런트 때부터 함께 제품을 활용하면서 실시간 송금 서비스인 이 원페이 FX를 출시했던 이력 또한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스위프트 1.0의 망을 썼을 때 돈의 이동을 하는 것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 소요되지만 반드시 DLT를 통한 국경 간 결제 XRP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한다면 비용과 그 리스크적인 부분을 완전히 절감하면서 은행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유동성에 대한 고충 또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솔루션으로 리플 페이먼트로 지금 현재 리브랜딩이 돼서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트위터를 봤을 때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The transaction is not available. 돈을 전송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방금 유럽에 있는 한 은행에서 홍콩에 있는 한 은행으로 $10,000를 보내려고 했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면서 오류가 떴다. 현재 스위프트 1.0의 국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XRP를 활용한다면 해당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새로운 신기술 리플 페이먼트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 이미 BIS와 함께 스위프트와 공식적으로 합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XRP에 대해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우리 앞으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위프트와 이 BNI 멜론과 도이체방크가 무역금융 혁신을 통해서 힘을 합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리플의 XRP가 중추적인 역할이 되면서 이 도매용 CBDC가 이동하는 부분에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예스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 XRP를 활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나요? 봤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 간의 이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보안과 투명성적인 부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행과의 통합,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 0.00001 XRP밖에 들지 않고요. 3초에서 5초면 돈이 이동된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금융의 망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리플과 함께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독일의 최대 상업은행이라고 불리는 이 도이체방크 가상화폐 수탁업 역시 라이선스를 신청하면서 그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코인을 보관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플랫폼이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이미 영국을 필두로 한 BCB 그룹이 메타코와 함께 거버넌스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금권들 또한 메타코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DG방크 역시 메타코의 하모나이즈를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보관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죠. 머지않은 시점에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 역시 메타코의 플랫폼으로 상호 운용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리플의 가격만 보면 3년 반 정도로 소송으로 끌어놨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를 통해 약 7년간의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대규모 축적을 통해서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준비를 해왔죠.
한번 폭발한다면 어디까지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법적 공방전이 우리가 XRP를 싸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루하루 부정적인 걱정, 근심이 있는 하루가 아니라 긍정적인 하루로 살 수 있는 마인드셋이 탑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달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